키 씨한테 되게 부러웠다고 얘기한 게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조금 더 일찍 그걸 알았고 더 일찍 많은 시간을 준비했으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저보다는 덜 힘들게 그 목표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네, 혹시 앉으시려면 지금 앉으셔도 됩니다. 아니, 안 도와주셔도 돼요. 말없이 방송을 깔고 계시네요. 제가 스텝이 아니라 발표자입니다. 혹시 제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혹시나 시간 되시면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식사 다 하셨나요? 식사하시기 전에 잠깐 제 얘기 잠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죄송하지만 스탠드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쓴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또 제 얘기를 하는 모습을 처음 하는 거라 되게 약간의 대인 공포증도 있고 말주변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직장인 분들 계시나요? 직장 몇 년 차 되시나요? 1년 차요. 몇 년 차. 뭐라고요? 3개월. 6년요? 저도 똑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8년 차까지 회사를 다니고 9년 차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되게 이기적인 결정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네. 저희가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뭐 점심 때 된장찌개를 먹을지 점심 때 뭐 드셨어요? 김밥이요. 예, 김밥을 먹을지 뭐 이런 거 결정하듯이 또 뭐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갈 때 이제 안 떨리네요. 횡단보도 지나갈 때 왜 한 7, 8초 남았을 때 이걸 지금 건널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다음번에 건너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매번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러분께 좀 여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혹시 저희 영화 밀정이라고 보셨나요? 네, 거기서 송강호 선배님 이정출에게 뺨을 맞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네, 수염 기르고 양머리 한 친구가 바로 접니다. 네. 근데 뭐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배우로서 여기 쓴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떤 뭐 대단한 메시지를 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참 초라한 제 인생 얘기를 그냥 소소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이남일녀를 다 장가도 보내고 대학도 다 졸업시키셨어요. 근데 재래시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안쓰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되게 깊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뭐 취직하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데 취직해서 평범한 가정 이루고 이세를 빨리 안겨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막 맨날 윗사람 그 눈치 봐야 돼.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이미지 관리해야 돼. 뭐 야근에다가 막 지금 다 뭐 그런 생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딱 제 책상하고 노트북을 보니까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희열 선배님이 자꾸 제 손 만지면서 그러는데 그때부터 제 손에서 땀이 나는 다한증이라거든요. 그 병이 생겼어요. 다한증이. 그 정도로 매 순간이 긴장이었고 그냥 직장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상한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연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땐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부장님한테 윗분들한테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헤헤거리면서 기분 맞춰줘야 돼. 눈치 봐야 돼. 매 순간이 연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땀도 나고 막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한 번도 제가 때려쳐야겠다 막 사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나오면 저는 세상이 끝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회사에서 나는 이 몸까지 꼭 돼야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빨리 장가 가서 이제 그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제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이제 딱 누워가지고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연기자 서바이벌 프로그램 SBS 기적의 오디션 이렇게 뭐 신청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볼 때마다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절대로 이루지 못할 꿈 그냥 묶어뒀던 내 책상 저 서랍 밑에 아직도 개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 같은 그런 존재가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기랑 더해져서 나 모르겠다 하고 이제 ARS를 누르고 이름을 녹음하래요. 그래서 허승태입니다 이러고 이제 끊었어요. 끊고 그 다음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해서 가서 녹화를 했는데 5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3명만 오케이를 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5분들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그래서 이제 그때 뚜껑이 열렸죠. 이게 저 혼자만의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내가 소질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와이프랑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걱정이 많았는데 와이프는 쿨하게 일단 해봐라. 뭐 하다가 그만두면 다른 직장 뭐 돈 어떻게든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쿨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해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랑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6년 차가 됐거든요. 제가 왜 결혼을 그분하고 하기로 결심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여느 때처럼 주말에 그분하고 삼겹살을 하고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한테 한 번쯤은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 친구들은 맨날 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고 새끼야, 뭐 네 얼굴로 무슨 연기냐? 말도 안 되고 그냥 막 술이나 먹어라, 술이나 처먹어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제 와이프가 된 그분한테 그때 얘기했을 때 처음이었어요. 울면서 제 뺨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저 그때 딱 결심을 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말하지 못할 가지고 있었던 꿈을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내 친구들처럼 비웃지 않고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날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오후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6개월 만에 저는 그때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어머니도 이제 그 사실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정말 그 말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시듯이 아이고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웃자고 아이고 우리 성태 저거 웃자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도 그렇게 똑같이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봐봐 내가 한 5가지 연기를 준비해서 했어요. 나 봐서 잘하잖아. 나 한 번만 해볼게.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엄마가 뭐 반대를 하든 일단 우리 와이프가 나랑 그걸 했으니까 일단 저 혼자 서울에 왔어요. 사표 다 쓰고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제정신이 아닌 채로 6개월을 지냈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5등까지 했다. 방송 탔다. 이제 난 배우다. 막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막 어디서 연락 올 거다. 막 이런 되게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고 드라마 단역을 계속 시작합니다. 진짜 오지 말라고 할 때마다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무작정 갔어요. 프로필 들고 안녕하세요. 허성태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스케줄 외에 남은 시간에는 또 여러 지금 다른 무명 배우들처럼 또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뭐 얼마 전 밀정 개봉했을 때도 그만둔 알바가 이제 포장 알바, 왕구 포장하는 알바가 있거든요. 근데 밀정 상영 이후에도 모 전자 회사에 무슨 노트북 같은 거 전자제품 시연하는 부스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지켜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야간 알바라고, 야간 방범이라는 알바인데 그것도 한 적이 있고 또 요새 그 블루투스 제품 많잖아요. 이렇게 뭐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렇게
발성도 연습할 수 있고 발음도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정말 페이가 작은데 배우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치열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연기로 돈을 벌고 싶었던 마음에 그렇게 맨바닥에 헤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6년이 지나서도 계속 그때 직장 동료들을 만나거든요. 만나면 그 친구들이 이래요, 저보고. 아, 너 진짜 대단하다. 뭐 나가가지고 연기한다고 뭐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니네들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대단한 이유가 모두가 다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내 삶이나 내 가족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꾹꾹 누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대들이 대단하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적의 오디션의 기적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우연히 맛집을 발견했으면 제 생각엔 살아가면서 내가 얻은 작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냥 그건 또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내 기적의 순간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밀정에 캐스팅된 순간이냐. 물론 그것도 정말로 소중한 저 바람이었고 저는 8년 동안 놈놈놈 OST가 제 ARS, 컬러닉이었거든요. 왜냐면 김지훈 감독님은 너무 존경하니까. 그리고 송강호 선배님은 너무 사랑하는 게 제일 존경하는 저 배우님이라 그 두 분하고 제가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저의 소망이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기적이란 단어를 붙이고 싶은 한순간이 있는데 송강호 선배님한테 뺨 맞은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단순한 놈인 게 싸다구를 맞고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싸다구를 맞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일 기적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한순간이 있는데 그 맨날 이제 저한테 웃자꼬로 하시던 어머니께서 제 영화 밀정을 보시고 너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전에는 때려치워라고 하신 분이 배우로 널 스크린에 나서 봤을 때 정말 멋있었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기적을 계속 꿈꾸고 있고 더 이뤄 나가려고 지금 계속 정진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제 인생을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계속 선택해 나가실 거잖아요. 지금 뭐 취준생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제가 무슨 어디 뭐 회사 다니는데 사표를 써라 절대 그런 말 아니고 그럴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저의 이기적인 선택이었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매번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약간은 이기적이지만 나를 위해서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발전적인 거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면 나한테 성태야 사랑한다를 할 수가 있는 일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키씨한테 되게 부러웠다고 얘기한 게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조금 더 일찍 그걸 알았고 더 일찍 많은 시간을 준비했으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저보다는 덜 힘들게 그 목표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전 그 바람으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이 약하고 이런 사람이 그냥 제 배우로서 소개를 정말 정식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적인 남자 40살의 신인 배우 허성태라고 합니다. 그럼 장모님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반응. 장모님은 나가면서 이제 막 우르르 입구로 가잖아요. 가족분들이.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가면 이게 우리 사회에 나왔어요.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어우, 야. 저는 숨고 싶었어요,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시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세상에 우리 사회예요. 저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나 왜 이 얘기 눈물이 날라 그러냐. 진짜? 갑자기 왜 쓸데없는 데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아까 참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희열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두드렸으니까 열린 거지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 창피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진짜 2010년도에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딱 문구를 봤는데 아무리 문이 많아도 열리지 않는 벽이에요. 진짜 오늘 버스커들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또 만들어주신 거고 예. 수많은 문을 한번 노크를 해보니까 결국 그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진짜 저 또한 예,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을 노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